오늘 주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네네.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는 약간 드라마 같고 괜찮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사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만만치 않은 구태인 것 같고요. 모든 드라마에도 다 기획이 있잖아요. 아, 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해서 대본이 없겠습니까? 네. 대본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엔 스픽스밖에 없습니다. 아, 네. 스픽스 없죠. 네, 네. 리얼리티 예능도 대본이 있고 감동도 어쩌고 보면은 연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밝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체가 이제 들통난 거죠. 그러나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도덕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인데 저는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봐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사실 정당의 전당대회에 검찰이 일반적인 선거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문제, 이거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 민주주의 침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나쁜 관행은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야 된다. 왜? 본인이 다 알잖아요. 양두구육한 도덕적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벗으려면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 일에도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소리도 높이고 비판적인 얘기도 하지만 일종의 선을 안 넘는 모습 같은 게 있어서 네네. 아 이분이 생각하는 건 복당 아닌가 또는 합당 아닌가 어떻게 보셔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해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힘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증거가 없습니다. 네네.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김건희와는 계속 소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근거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떠들고 다닌 녹취록들에 보면은 지난 대선의 구도가 윤핵관 대 김핵관의 대결 아닙니까? 윤핵관이 뭐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권성동 이런 사람의 기존의 정치였더라면은 김핵관, 김건희의 핵관들은 이른바 이준석, 명태균, 또 뭐 김종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노선에서 양쪽에서 대립이 했어요. 대립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훨씬 머리가 좋았던 거야. 중도화 전략 이것들이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준석을 쳐낸 거예요. 쳐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은 이준석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나 이준석은 김건희하고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패배하고 위기가 왔을 때 이준석 복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획설이 김건희 기획설도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설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김경수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김건희의 정무적 사고가 아닌가라고 추론이 되는 겁니다. 대선 때도 가보면요. 윤석열은 극단적인 극우예요. 극우 또는 아무 생각 없는 그룹들. 무조건 치닫는 그룹들이라면은 김건희는 나름 중도화 전략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준석도 복단시키고 오세훈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김경수 복권시켜주고 양정철 비서실장 시키고 박영선 총리 시키고 중도화 세력끼리 모여서 정계 개편을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양정철, 박영선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화해도 한번 주선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치 기획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선 끝나고 이준석이 복당할 생각을 저는 했었다고 봅니다. 그게 복당이라는 것이 제 짐작처럼 김건희와의 타협에 의한 기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큰 덩어리인 국민의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난 복당할래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복당설이 돌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를 비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중간에 명태균이 끼어 있는 거야. 본인의 약점에 명태균이 또 끼어 있고 명태균이 김건희하고도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간만 보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아직까지 전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이 드러났잖아요. 일각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의 선택은 좀 좁아진 겁니까? 아니면 확장성이 생긴 겁니까? 좁아진 거죠. 자기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은 같이 죽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 여론조사, 김건희 씨와의 관련설, 이준석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공천. 결국 도장 찍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인데 이른바 김영선 씨가 대가성으로 공천받은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장은 자기가 찍은 거예요. 공관위원장도 김명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시켰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과 절차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어요. 물론 법률적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원래 다 이게 이준석 거야. 원래 다 이준석 권한이지 않습니까? 자기 권한을 윤석열한테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법률적 책임은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비리 의혹, 그다음에 이 공천 관련 국정농단의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이준석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적어도 네네. 해명해야 네네네. 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져야 되고. 책임도 일부 져야죠. 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혀. 근데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일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뭐 구청장이라든가 시장까지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거기도 이제 한동훈 씨랑 비슷하게 간보기 수준 아닌가. 간보기 수준이죠. 왜냐하면은 본인도 관련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지사. 예, 강원도지사 네. 김진태가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맹폭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강원지사 나가려고 했는데 컷오프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가 김진태 씨를 김건희하고 연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통로를 이준석이 가르쳐줬다라는 의심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진태 씨와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준석 씨가 당대표 시절 나는 힘이 없어. 힘은 김건희한테 있어. 명태균 씨 보고 형 김건희 찾아가봐.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중간에 본인도 하다못해 조언이라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